람다 함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함수 코드를 하나의 수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으로 코드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람다 함수의 기본 형식은 대괄호로 시작하며 일반적인 함수 형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람다 선언자는 파라미터 리스트, 람다만의 특성 지정자, 그리고 일반 함수와 동일한 형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람다 선언자는 생략 가능하며 생략 시 내부적으로 괄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람다 함수는 별도의 반환 타입을 지정하지 않지만 수식을 기반으로 반환 타입을 유추합니다. 필요할 경우 후행 반환 타입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정의한 후 사용하려면 일반 함수처럼 괄호를 붙여 호출해야 합니다. 또한 람다 함수를 변수에 저장한 후 사용하려면 변수명을 지정하고 정의된 파라미터에 맞게 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람다 함수가 실행되며 일반 함수 호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단, 호출 시 지정한 파라미터는 람다 함수에서 선언한 타입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14 버전 이후부터는 오토 타입을 파라미터에 사용할 수 있어 정수형이든 문자열이든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타입을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론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수식으로 사용할 때 단순히 함수 내용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된 로컬 변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람다 함수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람다 함수에서 로컬 변수를 사용하려면 단순히 참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를 람다 캡처라고 합니다. 기본 캡처 방식에는 대입 기호와 엔드 기호가 있습니다. 대입 기호는 로컬 변수를 값으로 캡처하며 읽기 전용입니다. 엔드 기호는 로컬 변수를 참조로 캡처하며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캡처 방식 대신 특정 로컬 변수만 캡처할 수도 있으며 이를 리스트 형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입 또는 엔드 기호와 같은 기본 캡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 캡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함수에서 로컬 변수가 사용되며 파라미터도 로컬 변수로 취급됩니다. 대입 기호를 사용하면 값을 읽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연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엔드 기호를 사용하면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며 값을 변경하면 수정된 값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입 기호와 엔드 기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로 읽기와 쓰기 방식이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제 캡처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로컬 변수가 있으며 A는 읽기 전용, B는 쓰기 전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에 대해 뮤터블을 사용하면 내부적으로는 쓰기가 가능하지만 값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엔드 기호의 기본 캡처는 모든 로컬 변수를 포함하므로 별도로 A 변수에도 엔드 기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수 A에 대해서만 읽기 전용으로 선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캡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클래스에서는 멤버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멤버 함수 안에 로컬 변수도 존재합니다. 람다 함수에서 this를 사용하면 클래스의 멤버 변수만 접근할 수 있으며 로컬 변수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입 기호를 사용하면 로컬 변수와 클래스 멤버 변수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읽기만 가능합니다. 반면 엔드 기호를 사용하면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며 클래스의 멤버 변수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this를 사용하는 이유는 클래스 멤버와 로컬 변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며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람다 함수가 중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람다 함수 1번 안에 람다 함수 2번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로컬 변수를 사용하려면 바깥 람다에서 먼저 해당 변수를 캡처해야 안쪽 람다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쪽 람다에서 선언한다고 해서 로컬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바깥쪽에서 먼저 열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람다 함수 3번과 4번이 있을 때
4번에서 특정 로컬 변수 C만 캡처했다면 4번에서는 A와 B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수를 사용하려면 바깥쪽 람다에서도 함께 열어줘야 합니다. 또한 캡처 리스트를 통해 필요한 변수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람다 함수는 내부적으로 함수 포인터 타입을 가지며 주로 콜백 함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일반 함수도 콜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함수가 함수 포인터 형태로 선언되어 있다면 반환 타입이 보이드이고 파라미터는 차 타입의 포인터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함수 타입을 가진 myCallback 같은 일반 함수도 전달할 수 있으며 람다 함수를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람다 함수는 직접 선언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수식으로 선언하여 활용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람다 함수를 함수 포인터로 변환하려면 캡처 지정자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즉,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아야만 함수 포인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람다 캡처가 존재하면 함수 포인터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람다 함수는 람다 캡처를 통해 로컬 변수를 가져와서 수식 연산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람다 캡처가 포함된 람다 함수는 함수 포인터로 변환할 수 없어 콜백 함수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수 포인터 타입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내부적인 클래스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면 일반 함수뿐만 아니라 람다 함수도 함수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는 코드가 짧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일회성 또는 간단한 로직을 처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람다 함수는 일반 함수로 대체할 수 있지만 코드의 용이성과 가독성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람다 함수는 로컬 변수를 바로 캡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작성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함수들을 굳이 따로 선언하고 정의할 필요 없이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람다 함수와 일반 함수는 대체 가능하므로 반드시 람다 함수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열 형태로 람다 함수를 계속 저장해야 할 경우에는 람다 함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람다 함수는 외관상 함수 포인터처럼 보이지만 사실 컴파일러는 람다 함수를 클래스 객체 형태로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이는 람다 함수가 내부적으로 함수 호출 연산자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람다 함수를 배열로 저장할 수 있도록 배열을 선언한 모습입니다. 배열 포인터로 함수 배열을 선언하면 람다 함수의 캡처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캡처가 포함된 람다 함수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선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람다 함수가 로컬 변수 i를 캡처하고 있으며 i 값이 계속 변하는 방식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장된 람다 함수 수식이 계속 변화하며 이를 통해 다이나믹한 값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려면 람다 함수를 호출하여 값을 가져옵니다. 물론 동일한 결과를 위해 일반 함수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로컬 변수를 별도로 저장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반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 없이 직접 호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람다 함수는 수식이 계속 변경되면서 동적으로 저장해야 할 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람다 함수는 로컬 변수와 상태를 캡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값을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내용이 변하는 경우나 여러 개의 로컬 변수를 처리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일반 함수로 이와 같은 동적인 처리를 하려면 모든 로컬 변수를 따로 저장하고 넘겨줘야 하므로 복잡해지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람다 함수는 이러한 변수를 캡처하여 함수 내부에서 직접 다룰 수 있어 코드가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수식이 계속 변경되거나 동적으로 변하는 값을 저장해야 할 경우에는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코드가 간편하고 명확해집니다. 이상입니다.